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출발은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지난달 저희 방송에 합류해주신 오민 멘토님 준비해주신 종목들이 벌써부터 무서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멘토님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 얘기부터 종목들 리뷰까지 다양한 얘기 전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투자 전략도 오민 멘토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저희 생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 내용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멘토님도 다음 주 출연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이번 주 내내 실시간 장중 흐름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통해서 더욱더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마감한 뉴욕 증시를 따라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3일간의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며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과 달러화 약세에 환율은 13원 넘게 떨어지며 6거래일 만에 136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700선 위에서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1저점인 2676포인트에 문을 닫았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코스닥 지수는 4일 연속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투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이날 나온 지난달 고용추세지수도 직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4% 넘게 오르는 등 애플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사흘 연속,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흘 연속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민 멘토님께 리뷰 들어볼 두 종목의 수익률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4월 22일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풍사는 14년 만에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23%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4월 29일에 공략했었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2% 넘는 약수익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멘토님께 이 두 종목의 추가적인 전략 얘기 그리고 오늘 함께 공략해볼 밀키트 종목 어떤 종목일지 자리 옮겨서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리던 강한 비의 여파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사흘 연속 강한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훈풍 우리 시장에도 오늘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팍스탁 오민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좀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연휴 동안 푹 쉬고 잘 놀고 이렇게 잘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더 좋은 에너지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 멘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습니다. 5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달이죠. 연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은 5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5월 달 맞아서 여러분들 계좌도 보면 웃음이 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한박 웃음 전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멘토님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종목들의 장중 흐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서 또 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오민 멘토님과 오늘 또 시작을 열어볼 얘기는 시황 얘기부터 풀어봐야겠죠. 우선 지난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휴 앞두고 좀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저희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FOMC 이제 결과를 좀 소화하는 듯 하기도 했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비농업 고용지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멘토님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반기는 분위기더라고요. 우선 시장 얘기 들어볼까요?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죠. 이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파월은 여전히 강합니다. 보시게 되면 QT 관련해서 QT 양적 긴축이죠.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 조절.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6월에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 정책은 충분히 제약적이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절대 아니다. 나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일축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좀 하였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고용이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증거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고용 시장이 약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고용 지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고용 지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내가 연준에서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통화 정책 충분히 제약적이지만 이 통화 정책이 효과를 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중립 또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이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QT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QE 관련해서는 보시게 되면 M2 통화량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M2 통화량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이죠. 흔히 말해서 이런 자금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면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즉 M2 통화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라고 이제 그런 목적이었지만 전혀 금리 인상에도 긴축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잠깐 움찔하다가 전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긴축이 되지 않은 M2 화폐 공급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계속 비슷한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봤을 때 고금리가 아마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FOMC 이후에 고용시장 둔화됐다는 부분 아나운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 하락, 고용 감소, 실업률이 증가를 한 부분이 상당히 고용시장의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아직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기관의 일자리가 7만 2천 개에서 8천 개로 6만 4천 개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좀 신경 써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SM, 비제조업 관련된 지표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시장의 둔화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고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용 관련해서 민관과 정부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이 부분을 놓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 발표되었던 5월 3일 날 발표되었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좋게 나왔다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용이 강하다, 고용시장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정부 고용 일자리 관련해서도 6만 4천 개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실업률이나 이번에 나왔던 노동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잘 나왔던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급격하게 내렸던 이런 8천 개밖에 6만 4천 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인플레이션 쉽게 잡을 수 없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범피로드라고 했거든요. 울퉁불퉁한 길이 범피로드라고 울퉁불퉁한 길이 연속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잡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직 좀 불안하죠. 예, 맞습니다. 라파지구 보복 공격한 이스라엘 그리고 휴전 협상 종전 문제로 좀 삐걱하면서 지금 다시 재협상을 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오피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 쓰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연설 내용인 토마스 바키는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이 통화 정책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 2% 가능하다. 그리고 고금리 효과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그리고 올해 성장은 더딜 것이나 여전히 강할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바킨 총재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랜딩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지만 중점적으로 보여야 될 게 이후에 다시 연설을 또 했는데 중립금리의 추정치가 상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대한 점도표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시장에 대한 긴장감을 좀 조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립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을 경우에 기준금리가 동결만 되더라도 사실은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 쓰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1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이 20일, 60일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원A장이 나왔습니다. 상승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국내 증시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연휴 동안 이제 축소되었던 유동성이
오늘 아마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 지수, 근데 시장 심리 지수는 40으로 살짝 상승했다가 43 갔다가 39 갔다가 40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이 아직까지는 공포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경계를 조금 해야 되면서 경계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S&P 시장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다 나왔습니다. 원웨이장이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만 하락을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의 주식 지분 13%를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 주식만 전체적으로 M7 관련해서 애플만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여전히 강하다. 제가 첫 방송 출연하면서부터 반도체와 AI 계속해서 먹을거리 있다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이 AI 여전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강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AI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강하니까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도 국내 증시 상당히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이 나오는 듯 했으나 역시 연휴를 앞두고 매도세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주가를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이 지어졌는데요. 네.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분봉의 지지선 하단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오늘 증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만약에 상승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나 S&P 500에 대한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비둘기적인 발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락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맞춰가야 되는 그러한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외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시장부터 종목까지 깔끔하게 또 저희 시황 분석 살펴주셨습니다. 포인트를 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아예 놓지는 말아야겠지만은 그 와중에 저희가 이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접어든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 구간 8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1%, 코스닥도 0.7% 상승 출발 대기 중입니다. 자, 이 훈풍 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멘토님과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우선은 리뷰 살펴줘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저희 4월 22일 종목 풍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번째 출연 때 알려주신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첫 출연 때 이구산업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네. 풍산 네. 14년 만에 박스권 탈피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실현이 되고 있어요. 멘토님 또 풍산을 보니 기특한 표정이 느껴지는데 자, 우리 풍산 어떻게 공략을 하게 됐는지 자세한 리뷰 이어서 들어볼게요. 풍산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님이 14년 동안의 박스권 상당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제가 이 돌파봉을 월봉상 돌파봉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응을 함에 있어서 박스권 월봉상 돌파이지만 원캔들의 돌파가 나왔지만 여전히 월봉이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많이 내려서 우리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와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약수익권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약수익권이지만 지금 4월 26일 고가를 넘어가는 것이 제가 관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강한 흐름이 나올 경우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갭 돌파 이후에 하루에 조정을 받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2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신고가 패턴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시세 차익 그리고 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보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되거든요. 이 분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살짝 꺾인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때 다시 5일선이
21선을 재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각자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71,500원을 익절 라인으로 설정하시고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도 더 노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1,500원 잡고 익절가를 71,500원을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상당히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풍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저희가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4월 22일 시초가 61,600원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벌써 지금 엄청난 20% 넘는 수익권에 와 있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좀 널널하게 71,500원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14년 만에 이어진 박스권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멘토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참고해서 수익 더욱더 극대화시켜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얘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주 아침에는 ENF 테크놀로지 함께 공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소재 쪽이고 굉장히 좀 기업이 이미 실적도 잘 나고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라고 멘토님이 또 팔방미인 같은 종목 또 다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한 2% 정도 약수익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예. 먼저 ENF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호재성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오, 이 그래요?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불화수소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필요한 이 불화수소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든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상당히 호재성 뉴스가 떴습니다. HBM 생산 측면에서 올해 제품은 이미 솔드아웃 됐고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5년도까지 이미 물량이 다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불화수소에 대한 수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2단 제품 SK 하이닉스 또 뉴스가 또 있는데요. 12단 제품을 3분기부터 양산하겠다. 그리고 이 HBM 시장 연평균 60%씩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치를 내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불화수소 ENF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불화수소 또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호재성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뉴스 보도 자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네. 이 자민당 지지율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선에서 일본 보선이 열렸는데 이 보선에서 자민당이 엄청나게 대패를 하면서 이때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듯이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마침 좋은 타겟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난주에 멘토님이 저희가 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연관된 수혜 받아갈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일본 자국 내의 민심이 안 좋으면 사실 방향을 외부로 돌려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좋은 타겟이 딱 등장했습니다. 바로 라인 야후죠. 이 라인 네이버 자회사 서버가 이제 해킹당하면서 네. 일본 이용자 5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니까 일본에서 이 라인 야후의 지분, 네이버가 들고 있는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이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일 관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제 국힘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일 관계 악화의 가능성 제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된다라면 자민당에서 아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 첨부했듯이 자민당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다시 배제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의 국산 불화수소, 반도체 세계 품목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ENF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4월 29일 시초가 제가 공략을 했는데 여전히 제가 풍산 그때 리뷰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3%대였거든요. 근데 돌파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ENF 테크놀로지도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왼손님이 되면. 딱 상승 초입에 잡아주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 돌파 매매에서 상당히 되게 강점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 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전고점 저항선을 맞고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빠지면서 상당히 금요일 좋은 출발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밀리면서 상당히 금요일 날 약하게 살짝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삼각수렴이 딱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삼각수렴이 딱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나올 수 있다. 왜냐? 삼각수렴 자체가 가격과 기간의 조정을 통해서 수렴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추세선의 지지를 받은 모습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60선을 지지를 받고 추세의 지지를 받고 두 가지의 지지를 받고 구름대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일목균형표 세 가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반등이 또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고점이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면 앞전에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은 거래량 처음에 요 구간에서 상당히 처음에 이제 고점 구간에서 나왔을 때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고점 저항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다 어느 정도 다 잡아먹고 매수세만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까지 열어두고 좀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ENF 테크놀로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ENF 테크놀로지의 리뷰도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좀 약수익권에 머물고 있지만 저희 풍산 같은 경우에도 멘토님이 리뷰 도와주시고 나서 좀 폭발적인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자, ENF 테크놀로지 역시나 좀 기업의 모멘텀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또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풀어주셨으니까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두 종목의 리뷰 들어봤는데요. 멘토님과 또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만나보시려면은 다음 주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자, 멘토님과 계속해서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와 QR코드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편한 방법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저희 방송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멘토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도움이 되는 얘기 방송에서보다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개장 3분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 멘토님이 또 오늘 공략 도와주실 밀키트 종목의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좀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풍산 2구 산업 이런 종목은 구리 가격 상승에 좀 힘입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ENF 테크놀로지 얘기하시면서 반도체 얘기도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쪽 테마가 있는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제약바이오 사실 저희가 이 금리 인하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좀 투심 몰리잖아요.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그 흐름과 조금 동떨어져서 개별주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도 한번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이 주력 제품이 신약 원료 의약품 줄여서 이제 API라고 이제 약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핵산 치료제 원료, 그러니까 RNA 치료제죠. 이 RNA 치료제에 대한 원료를 생산하는데 이 CDMO라고 그래서 개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규모가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생산 능력 자체만큼은 글로벌 넘버1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RNA 치료제, 코로나 백신이 대표적인 예죠. 이 코로나 이후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 때 이후로 RNA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신약 개발 사업에도 진출했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적게 정말 영리하게 사업을 신약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종목명 먼저 한번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바로 ST팜입니다. 네. ST팜 최근에 좋은 흐름 나와줬을 텐데요. ST팜 그러니까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어떠한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보시게 되면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 K 올리고 강자 ST팜, 리보핵산 치료제 핵심 원료인 올리고핵산 원료를 위탁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RNA 치료제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올리고 관련한 강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계 3대 CDMO 위탁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mRNA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올리고 핵산 치료제 생산 설비 FDA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술력 상당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IR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3위 그리고 생산 능력 글로벌 넘버 1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부분도 성장성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파이프라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단계가 1상, 2상, 3상이 됐느냐 아니면 상업화까지 마무리가 되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상업화 완료된 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상업화 진행 중인 게 한 종목, 나머지는 3상, 2상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리고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IR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업화에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API 관련한 부분이 신약과 제네릭 두 가지가 있고요. 용역도 포함이 되겠죠. CDMO니까요. 위탁 개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 개발에 대한 용역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증가하고 있는 모습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 의약품 말 그대로 고지혈증 치료제 API를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2,475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86.85% 그냥 어림잡아서 87%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심혈관 치료제 관련한 부분도 12%로 340억 정도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 품목을 알았으니까 이 품목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질병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고지혈증 관련해서는 이 고지혈증은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심내 혈관 질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질환이다. 이런 부분이 젊은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ST팜이 영위하는 고지혈증 관련 원료 의약품이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심근경색도 10년새 1.5배가 늘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을 만큼은 이 고지혈증이 원인이 되는 심혈관계 질환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ST팜이 영위하고 있는 고지혈증 관련 치료제의 성장성이 상당히 보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팜 컨센서스를 좀 보시게 되면 매출액 관련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56억 그리고 2022년도 거의 179억인데 18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2%였던 부채 비율이 2023년도에 74%로 상승한 부분 부채 비율 상승하면 좋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 하지만 부채 비율 100%가 넘지 않는다. 여전히 안정적으로 견실하게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연 4%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마진율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발행 주식 수를 좀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요. 이 발행 주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한 번밖에 안 늘었거든요. 5년 네. 동안. 근데 보통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요. 자금이 연구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CB, BW, EB 등을 통해 가지고 주식 가지고 보통 장난을 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조달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5년 사이에 20만 주밖에 안 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재무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자료 또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 비용 연 300억 규모로 이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 300억 규모가 상당히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매출액 대비 10% 수준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 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RNA 치료제 시장 확대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백신 성공하면서부터 RNA 치료제 시장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유전자 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고 동아ST라는 기업도 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공동 연구를 확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RNA 치료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올리고 시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에 따라서 핵산치료제의 생산 설비를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올리고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력 하나만큼은 글로벌 1위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강력한 수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1위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성장성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상 3상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단계에 있어서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단계까지만 개발 후에 라이센싱 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2상까지만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그 이후에 기술을 판매하면서 원료 공급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리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우수하게 진짜 정말 우수하게 재무 컨센서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약 바이오 기업 좋아하지 않는데 보석을 좀 발견한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RNA 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성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 설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함에 따라서 이 공급할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략적인 신약 개발로 연구 개발비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ST팜 성장성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ST팜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또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역시나 정말 다각도에서 살펴보시고 검증된 종목 준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공략해볼 밀키트 종목명은 ST팜이었는데요. 신약 원료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계 3위 CDMO 저희 원료의약품 이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산 능력은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멘토님이 이렇게 제약바이오 기업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이유에는 정말 다양한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줄여가면서 영리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현재 시장 상황 보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5월 7일 화요일 9월 현재 시간 9시 8분 20초가량 지나고 있는데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8% 넘는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2,72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1.14% 오름세 보이면서 875포인트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물량을 좀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양시장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재 가장 강한 상승세만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장 MLCC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한 종목이죠. 코칩, 초소형 2차 전지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공모가 18,000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80%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3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주들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선주들 3월부터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나 구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대원전선 5%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 대한전선과 LS 에코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3% 내외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화요일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봤고요.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ST팜의 자세한 가격 전략과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멘토님과 방송 종료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공략해볼 종목 ST팜의 기업 분석 얘기 들어봤으니까 이어서 차트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차트 또한 면밀히 분석해서 가져오신 종목일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장에서 ST팜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 한 3%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장 103,100원까지 기록을 했었고 현재는 약간 내려와서 다시 한번 99,00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우리 차트 흐름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ST팜 같은 경우에는 전 주봉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요. 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이제 막 돌렸거든요. 장대 양봉이 장대양 기준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형적인 상승 패턴 N자 파동 나오고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드는 추세 돌리는 구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렴 이후에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ST팜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N자 파동을 만들 때 조정 받으면서 한 방에 강하게 전고점 매물 한번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팜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매물대 중간에 여기 매물대 가볍게 나왔는데 최근에 돌파 찍었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한 모습 제가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거래량 돌파할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매도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엄청난 저항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N자 파동 나오고 있죠. N자 파동인데 중심값, 이 파동의 중심값을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흐름을 나와주는 거 봐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게 된다라면요, 이 앞전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역배열, 단기적인 역배열이 나오면서 수렴을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상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15일, 3월 15일이죠. 3월 15일에 거래량 그리고 최근 터치를 했을 때
4월 30일 때 거래량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부분 매도세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꼬리가 짧잖아요. 윗꼬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세만 남아 있고 상승으로 가는 지지 라인이 충분히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상당히 열어놓고 봐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 8만 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퍼센테이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돌파 영역에서 잡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가를 좀 추후의 흐름에 맞춰갖고 대응하는 영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손절가 조금 열어놓고 8만 원까지 대응하되 만약에 추후에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손절가를 올려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우리 풍산을 그렇게 공략을 했었잖아요. 네. 예, 풍산 손절가 왕창 열어놓고 있다가 그 박스권 나오면서 손절가 짧게 보실 분들은 100원만 손실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ST팜 같은 경우에도 파동이 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손절가를 좀 많이 열어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빠지게 된다라면은 재료 이슈 얼마든지 충분하니까 기본적 분석에 차트 분석, 기본적 기술적 분석 모두 다 갖춰진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공략함에 있어서 손절가를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돌파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T팜 기술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손실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강한 좀 상승 봉이 하나 주봉상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목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절 라인 8만 원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0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게 손실폭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종목 공략하시면서 조금 수익을 채워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 지금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멘토님이 장중 이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 더욱더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 샵3989 적어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ST팜 오늘 기업 분석과 기술적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멘토님, 저희가 오늘 또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리뷰 통해서 ENF 테크놀로지 얘기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이 종목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3만 원 현재 기록이 나왔어요. 예. 앞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전략 얘기 뭐 들어보기는 했지만은 오늘 장 이 흐름 조금 상승 흐름 더욱더 이어진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상승 흐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주에 도지 형태로 캔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상당히 갭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도지 이후에 갭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을 때 목표가 아마 32,000원까지 열어놓고 또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익절가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현재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29,000원 깨지지 않으면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이 파동 자체는 이게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봤을 때 한 파동이거든요. 한 파동 나오고 조정이 나와서 여기 갭뜬 자리도 양봉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 보이지 않지만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 32,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까지 보고 이때 되면은 익절 또는 손절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호가창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호가창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3만 원 오늘 넘어갈 수도 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힘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ENF 테크놀로지 대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개장 전 ENF 테크놀로지 리뷰 멘토님이 도와주시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벌써 지난 1월에 기록했었던 고점 넘어서면서 상승 에너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멘토님 돌파 매매 달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 정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3만 원 넘어갈 힘까지 보여진다고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과 함께 오늘 분석해본 밀키트 종목명은 ST팜이었습니다. 신약 원료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3위의 CDMO 기업인데요. 굉장히 영리하게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저희 오늘 장이 ST팜 10만 원 선 돌파가 나왔는데 손절 라인 8만 원 선으로 널널하게 잡고 대응해보자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의 팍스탁 채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으로 채워가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